중동에서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지 정확히 한 달 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미사일이 테헤란에 떨어졌을 때 이란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비장의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공식적으로 이른바 저항 축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전한다고 선언했고, 이미 2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내 목표물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의 주요 뉴스는 미사일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석가들과 저를 포함해 3월 초부터 경고해왔던 이중 올가미 시나리오의 실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상 완전한 해상 봉쇄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데 이어 후티 반군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후원 또는 유튜브 스폰서십을 통해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J키 끝난 후 이 정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채널을 재정적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인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3월 28일에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포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는 갈등이 이란, 미국, 이스라엘 간의 직접적인 대립을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후티 반군이 전쟁에 참전한 시점이 상징적인 날짜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된 지 정확히 한 달 후였습니다. 3월 28일, 예멘의 안사르알라 단체는 에일라 지역의 민감한 군사시설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대부분의 표적을 요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멘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사실 자체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멘 후티의 공식 대변인 예히야 사리는 이것이 인용하자면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에 있는 형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의 본격적인 단계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방 정보기관들에 따르면 후티는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란으로부터 최신 대함 미사일과 수중 드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크라스노 야르스크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대해 그것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동의 지리적 위치가 본질적으로 세계 경제의 두 가지 핵심 동맥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는 저는 중동의 지리가 세계 경제의 경동맥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 경동맥을 누르면 아시다시피 그 경제는 죽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한쪽에 호르무즈 해협이 위치해 있는데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소비량의 20%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25%의 액화 천연가스 또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란은 한 달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반대편에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과 홍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예멘이 있습니다. 두 해협, 즉 이 두 경동맥과 동시에 봉쇄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종말의 시나리오입니다. 예전에는 유조선들이 이란에 의해 봉쇄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홍해의 항구에서 석유를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과 홍해의 얀부 항구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후티 반군이 이 경로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후티 반군이 해협을 봉쇄했을 때 수백 척의 선박들이 방향을 바꿔 아프리카 전체를 돌아 희망봉을 통해 우회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로가 15-20일 더 길어지고 물류 비용이 3배로 증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로 인해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수출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유일한 출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즉, 그들은 얀부에서 유조선에 실어 수에즈 운하로 유럽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대부분의 석유를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보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의 위험 분석에 따르면 세계가 원자재 초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석유 가격이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만약 두 해협의 봉쇄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분석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50, 160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곳은 유럽과 흑해에서 아시아로 곡물과 비료를 운송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이것은 이미 식량 위기입니다. 지연이 발생하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식량 부족을 겪게 되며 이는 4월에 이미 체감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펜타곤은 이미 의회에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 수행을 위해 추가로 2천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이란 해안에서 홍해 순찰로 돌려야 했고, 이로 인해 테헤란에 대한 압박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시트의 개입이 바로 기대한 바였습니다. рассчитывал Иран. 테헤란은 서방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봉쇄되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닫히면 사실상 체크메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두 문제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황을 보면 마치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토요일에 전쟁이 이미 사실상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의 행동은 트럼프의 말을 인용하면 테러리스트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과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즉시 군함을 홍해로 보내서 호송대를 호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반해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방위군, 즉 차알이 헤즈볼라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레바논 지상 침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멘에서의 공격 때문에 일부 방공 자원을 남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반면에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물류 후방이든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후티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 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양부 항구 공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란이 하메네이가 제거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대리 세력을 통해 지역을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바로 그 지렛대 역할을 하며 트럼프의 지역 작전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해협을 동시에 봉쇄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지역에서의 모든 무역을 중단시키는 셈이며 이 지역은 언제나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네이션, 유튜브 후원, 다양한 플랫폼의 유료 구독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속.